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5, 일과, 일관 스프레드시트, 이론, 기타 작업 파일 여시고, 음,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아, 복습하면 수업 그나마 해볼만 합니다, 이건. 자, 수강 등록에 가겠습니다. 수강 등록. 수강 등록. 시트명 수강 등록. 코딩 한번 더 해볼게요. 한 두 가지 더 전달해 드릴 거고. 우리 15주 만점 받으려면 세세하게 디테일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좀 작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수는 225페이지. 자, 어제 잠깐 설명을 안 해드렸던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그 조회 탭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제 우리 코딩할 때 이렇게 초록 색깔 영역 그 줄 안에서 작업을 하세요. 주석 안에서.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 있거든요.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 어제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우리 미천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그때는 못 드린 거고, 이제 어제 수업 말미에 우리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하셨거든요. 자, 충분히 일단 해석만 해보세요. 조건이죠. if 조건 대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CMB 종류하는 콤보 상대였습니다. 의자 value는 모든 데이터고, 그다음에 텍스트 그러면 이건 우리 인수 작업할 때 value가 모든 데이터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우리 함수 일반 함수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건 그 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문자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드입니다. 문자에, 그러니까 즉 CMB 종류에 즉 문자 데이터, 즉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공란, 예? 공백과 공란은 분명히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죠. 우리는 어제 이 작업을 할 때 항상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패스워드 암호 입력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시켜주지 않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내가 이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메시지 박스 상자가 나타난다. 보이세요? 지금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주는 이런 창을 우리는 메시지 상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창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어제 이것도 메시지 박스 보여줘. 그러면 자 보세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보험 종류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공란, 즉 비어 있다, 즉 보험 종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면 방금 메시지 박스 나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여기 값이 없잖아요 지금. 값이 있다는 건 이게 값이 있는 겁니다. 예? 선택해야 여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건 이건 공란의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즉 보험 종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원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원래 프로그램 다 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때. 그러고 나서 저런 메시지 창이 나타나서 확인 단추 딱 누르면 그다음 커서가 어디가 있죠? 커서가 어디서 깜빡깜빡거립니까? 아이디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디 입력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고요. 패스워드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패스워드 입력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라고. 그런 경험도 다 해보셨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를 선택 안 했으니까 커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가 있어야 정상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여기. 예, 보험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 가 있어야 되겠죠. 커서가. 예? 커서를 여기다 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면 커서 여기가. 그게 뭐냐면 CMB 종류의 셋 포커스. 자, 동사꼴이죠. 초록 색깔이 나죠.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즉, 포커스. 우리 일단 커스라고 해서 가세요. 커스를 설정하라. 어디에? CMB 종류. 그럼 여기 가 있다는. 그리고 익사이트 서브는 명령에서 정상적으로 원래 명령은 저 끝에 가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진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빠져나왔죠. 커서 두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코드장 또 혹시 따라오신 분 있었다면 자 그러면 수강 등록에 가겠습니다. 수강 등록 단추를 클릭해 볼까요? 어? 수강 등록 폼이 화면에 나타나네요. 폼. 자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뭐 정확하게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수강 등록점 쇼로 코딩을 해 놨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죠. 그 다음 어디 가서 코딩을 했을까요?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에 가서 코딩을 한다 그랬죠. 그럼 방금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 명령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클릭 이벤트가 어디서 발생했죠? 수강 등록에서 발생을 했죠. 그럼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사원 크게 보면 사원 등록 시트 안에 있다. 이제 그 정도 눈에 보이시죠? 자,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 종료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바뀌네요. 코드가 뭐라고요? 언로드 미. 자, 방금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이라는 게 이벤트입니다. 클릭할 때 명령이 실행이 되었죠. 어떤 명령이? 닫히는 명령이. 그러면 이 종료 단추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수강 등록이라고 하는 폼 상위 개체에 속해져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수강 등록 단추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 수강 개월에 숫자 1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접수 코드에 목록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그다음 오른쪽 이건 모른 척 하세요. 좀 이따 다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없다고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A100부터 점점점점 E300까지 목록이 보이네요. 이 목록도 그러면 어느 시점에 화면에 표시되기 이전에 이 일들은 일어난 거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폼이 실행이 된다. 즉 이니시라이즈 초기화될 때 이런 목록들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아니면 이 값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예? 우리가 그렇게 배운 대로 하자면 자 그래서 한 번 더 코드 확인하러 갈게요. Alt F11 수강 등록 상위 개체를 더블클릭. 그러면 아까 그 녀석이 이 단추의 이름이 본명이 CMD 수강 등록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명령 단추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날 때 이게 명령 단추지 어떻게 하냐면 모양을 보고 그냥 판단한 겁니다. 뭐예요? 뭐 그냥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 시작과 끝이 일어난다. 어디서? 수강 등록 폼 안에서만, 아주 시트 안에서만. 그리고 수강 등록이 본명인가 보군, 폼 이름, 수강 등록이 본명인가 보군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수강 등록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군요. 오케이. 그러면 시점 쇼, 오케이. 그 다음, 그럼 수강 등록 상위 개체인 수강 등록 폼을 열어서 볼까요? 상위 개체를 열어서 보려면 더블 클릭, 그리고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시 종료가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하면 언로드미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수강 등록 폼으로 가겠습니다. 폼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자, 클릭 이벤트 어제 일단 근본적으로 클릭 이벤트 다른 것도 어제 뭐 체인지도 배우고 했었는데 어쨌든 클릭 이벤트, 이니시라이즈 이벤트 꼭 기억을 하세요. 그건 그러면 폼이 이니시라이즈 이벤트가 난다. 폼 자체가 이니시라이즈 이벤트가 일어난다. 이것도 하나의 개체 개념이기 때문에 폼 개체, 사용자 정의 폼 개체. 그러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액티베이트 될 자. 이런 명령이 꼭 이니시라이즈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활성화 단계에서도 명령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에? 어제 두 가지 설명드렸죠. 이니시라이즈,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는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이니시라이즈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시점에 뭐 코딩을 할 것이냐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이 시점에 이런 코딩을 해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면 그렇게 쓰는 거고요. 아니면 이니시라이즈에 이걸 해놓는 게 효과적이면 이니시라이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 단계별로 그냥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벤트 시점에 명령 코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지난 시간에 셀프 그러면 여기 요 가가지고 뭐 콤보 상자에 있던 요 접수 코드 A009부터 E309까지 이 내용은 이 범위에 있는 걸 셀 범위에 있는 걸 가져온 거죠. 그때 무슨 코드 쓴다고요? 로소스라는 속성을 쓴다. 속성이란 건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값을 왼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t 수간계열은 아마 여기가 t 수간계열쯤 될 건다가 1값이 있던 이 자리. 그다음에 저 녀석도 마찬가지로 자 t 수간계열인가 봅니다. 분명히 이렇게 목록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요? 의 값에서 점 밸류는 기본 속성으로 생략 가능. 기억나세요? 그래서 1값을 왼쪽에 넘겨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신 거고. 자, 수강 등록 클릭. 그리고 A100 선택. 하신 다음에 등록 단추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접수자 성명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입력하라고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자 접수 코드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리시고 범위 설정에서 아니면 커서 놓고 딜리트 키. 접수자에다 그럼 커서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 보셨죠? 자 접수자에다가 제가 뭐 이름을 하나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접수 코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등록 단추 클릭 하니까 접수 코드 선택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항 같은 값이면 여기서 뭡니까? 커서가 여기서 이게 닫히는 순간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렸으면 더 좋겠죠. 그럼 내가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 더 느낌이 더 빠를 거니까. 커서 이게 온 거는 보이세요? 자, 이거 방금 설명드렸던 겁니다. 닫을게요. 방금 설명드린 C 접수 코드의 값, 점 밸류 아니면 점 텍스트. 지금 문자가 들어갈 거니까 점 텍스트, 점 밸류 생략. 네, 점 밸류로 가면 밸류가 생략됐으니까 밸류일 겁니다. 이번에는 밸류. 예, 공간이라면 메시지 박스 넣어서 앱 포커스 이렇게 보이세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if 구문이고 그 다음에 excite 서버 자 명령을 원래 다른 라인에 이렇게 원래 작성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저렇게 여러 줄의 명령을 한 줄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구분을 뭘로 하냐면 콜론으로 합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각 줄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썼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줄에 이렇게 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콜론을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 한 줄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제가 또 이제 설명 안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조건을 만족하면 이 일을 처리하고 우리 배열 수식할 때 기억났어요? 평균값 같은 거 계산할 때 if가 들어가는 내용은 함수가 들어가는 건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 값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작성하죠. 이게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없으면 그냥 바로 끝냅니다. 그냥 end if로. 됐습니까? end if로.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d if 구조 이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조건이 한쪽이 없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개인 것, 뭐 함수로 따지면 값이 3개 이상을 작성해야 될 경우, 처리해야 될 사항이 3개 이상일 경우, 그때는 else if라는 구조를 써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제 닫으시고 이제 다시 옵시다 이제. 자 화면만 봅시다. 일단 화면만. 우리 지금 여기 그러면 접수 코드 선택하고 접수자 입력을 하고 수강개월 입력을 한 다음에 무슨 일 할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학원사 아마 등록을 시켰을 때 아마 이런 똑같은 엑셀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아마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학원도. 학원서. 그러면
등록 단추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어디? 여기 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제? 클릭하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자, 그림 225페이지 그림 이쪽에 수강 등록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림 아래쪽에 접수 코드, C 접수 코드. 아마 여기쯤 될 것 같네요.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게 저기 맞는 것 같습니다. 목록에서 선택이니까. 접수자, T 접수자. 밑에 여기죠. 입력란, 택상자. 수강개월, T 수강개월. 여기죠. 입력 후 등록 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했네요. 등록이라는 버튼에서 클릭이라는 이벤트 그걸 중심으로 봅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게 시 등록입니다. 시 등록은 수강 등록 폼 안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져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 입력대로 작성하시오. 가로 열고 폼의 등록 버튼 클릭 후 추가될 프로시저 작성 아래에 작성하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벤트가 발생하고 전체 흐름은 폼에 있는 컨트롤 값이 시트상의 셀 값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폼은 닫을게요, 이제. 그럼 코딩하러 가야죠. Alt F11. 항상 이벤트를 중심으로 보세요. 그리고 수강 등록, 폼, 상위 개체, 더블 클릭, C 등록. 문제 있었습니다. 여기가 T 접수 코드 콤보 상자, 콤보 박스, 그 다음 텍스트 상자, T 접수자, T 수강 개월, 여기가 C 등록, 여기 C 종료도 있을 거예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접수 코드라는 부분은 잠깐 버려두세요. C 접수 코드 여기입니다, 여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 녀석에다가 코딩을 내리겠는데 명령 실행하라고 더블 클릭. 그래서 폼의 등록된 명령 시작과 끝. 그 다음에 폼의 등록 클릭 후 추가될 프로시저 작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몇 행의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까? 자, 접수자, 셀스, 몇 행의 데이터 들어갈 거죠? 3행이 들어갈 거예요. 3행에만 들어갈 거예요. 4행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5행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6행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 입력할 행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항상 3이에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3, 4, 5, 6, 7, 8 값이 항상 변하죠. 변수 개념이죠. 그래서 변수 변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제 콤마 두 번째 점 밸류 생략 반응 이꼴 어디서 넘겨받을 겁니까? 이 녀석한테서 넘겨받으면 되죠. 그럼 이 녀석 이름이 뭐라고요? 상위 개체 수강 등록이란 상위 개체에 있는 모든 개체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여기 가시면 관련 있는 게 T 접수자라는 이름이 하나 보이네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T 가로 안에 분명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긴 점 밸류 생략 그러면 자 변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수 선언이 일어나야 되고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비에서 저 x가 모르는 값이라는 걸 이 녀석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x
as 용도, integer 정도, 정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엔터. 그 다음에 변수 선언이나 변수값 결정이 나야 되죠. 변수는 영원히 변수 남아 있으면 이 이런 전체 이런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x 값이 결정이 나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계산해서 왼쪽 넘겨주면 되죠. 자, 모르는 변수 x는 뭐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다고요? 자, 우리 지금 현재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표의 제목행 첫 셀 기준 잘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 모니터 상에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아, 여기 없나요? 상상하세요. 자, 표의 제목행 A 셀이죠. 예? 그러면 데이터 덩어리는 빈행과 빈열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A1부터 F2까지 요만큼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기가 빈행이 아니잖아요. 표이란 제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이제. 막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데이터 덩어리 경계입니다, 여기가. 빈행, 빈열 만났죠. 그러면 요만큼이란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데이터 덩어리 안에 행 개수가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두 개 있다고요. 두 개의 행이 있다. 그때 몇 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라고요? 3행의 데이터 입력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값은 3이라는 3이 되길 바라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3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기 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2라는 값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3을 만들려면 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을 더하면 3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또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자, 하면 다시 이제 이번에는 사행의 데이터 입력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지? 사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게 변수 개념이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 제목행 A 셀 기준으로 데이터 덩어리 빈행을 만들 때까지 이번에는 뭡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이해되세요? 그럼 요 범위 안에 데이터 덩어리 안에 행이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그럼 세 개일 때 몇 행의 데이터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사행의 데이터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3인데 4가 되길 원하니까 얼마가 부족합니까? 1이 부족하죠. 그럼 알고 있는 정보에 1을 더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표의 제목행 첫수리 기준 데이터 덩어리 전체 행개수 플러스 알파라는 즉 상수값으로서 변수값을 만들어낸다. y, x, y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x는 표의 첫 셀 기준 랭지 가로 열고 셀 주소나 셀 범위 소문자로 적으셔도 되고 대문자로 적으셔도 되고 셀 주소 대문 자 에서 점 상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덩어리 확인 데이터 덩어리 current region 에서 또 데이터 덩어리에서 전체 행 확인 rows의 개수 점 count 이게 방금 두 개, 세 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근데 원하는 위치는 두 개일 때 3행이 들어가길 원하고 세 개일 때 행계수 세 개일 때 4행의 데이터가 입력되길 원한다. 근데 우리가 내가 바라는 정보, 희망하는 값은 알고 있는 정보에 얼마? 플러스 1을 내야 된다. 규칙상. 요렇게. 그럼 끝났네요. 자, 셀스 여기 순서대로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x, 3열에는 점밸류 생략 수강개월. 자, 여기 수강개월은 여기를 이야기하죠. 여기. 그러면 목록에서 수강개월과 관련 있는 게 T 수강개월이네요. T 수강개월. 오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접수 코드는 누가 가지고 있죠?
셀스 접수 코드 무조건 입력이 된 상태에서 일 처리되는 거니까 x, 4열에는 접수 코드. 자, 접수 코드 여기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 문제에서 아까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요거와 관련된 물론 접수 코드가 두 개가 있긴 한데 아까 우리 문제에 C 접수 코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C 접수 코드. C 접수 코드의 값 선택되어 있는 값. C를 소문자로 입력을 하더라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값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C로. 자, 그 다음 감옥은 어디 있죠? 자, 요건 자 우리 폼에서 요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없습니다. 예? 요 부분 없습니다. 오른쪽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 감옥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입력할 감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료가. 여기 있는 감옥을 가져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어제 배웠던 거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변수 결정하는 거. 내가 접수 코드 A100을 선택하면 제가 접수 코드 100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그러면 무슨 값이 발생한다고요? 목록의 위치 값이 발생합니다. 어제 조회랑 갈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수 공부하고 이거 변수 공부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 방금 데이터 입력할 행번호는 무조건 나옵니다. 열에 100번 중에 95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변수 두 가지 내용이 여기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내가 A100을 목록에 선택했다면 무슨 값을? 국어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표시해야 되죠. 그럼 내가 여기다 A200을 선택했다면 고정 값을 가져야 돼. 근데 내가 목록상에서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A100을. 그러면 목록의 위치 값은 뭐라고요? 0부터 시작한다. 제로 베이스 기억나세요? 제로 베이스. A200을 선택하면 1. 그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값은 행은 내가 A100을 선택했을 때 몇 행에 있는 값이죠? 국어는 7행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럼 내가 A200을 선택했을 때 물론 위치 값이 화면상에는 두 번째이지만 실제 가지는 값은 1이죠. 1일 때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고요? 8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 내가 A, B100을 선택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세 번째의 내용을 선택했지만 목록의 위치 값을 물어보면 두 번째일 거고. 그리고 이건 몇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9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에?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 가져올 행번호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셀스 x, 잠깐만요. 제가 왜 여기 2라고 적었죠? 죄송합니다. 순번이 틀렸네요. 왜 자꾸 2라고 적었죠? 여기. 첫 번째 열 A열, 두 번째 열 수강개월, 세 번째 열. 그럼 여기는 네 번째 열. 감옥값은 누가 넘겨줄 거라고요? 누가 넘겨줍니까? 응? 이 값은 누가 넘겨줄 겁니까? 컨트롤이 넘겨주는 게 아니고 어디서? 셀의 값을 넘겨받아야 되겠죠. 즉, 응? 셀의 값을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감옥값은 여기 있는 걸 넘겨받을 거라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값을 넘겨받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저기 몇 행에 있는 값을 넘겨받을 거죠. 감옥 무슨가? 항상 요 국어만 가져올 거예요. 항상 고점만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접수 코드를 뭘 선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감옥 값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되겠죠. 예? 그러면 내가 가져오는 값, 셀의 값, 행은 모든 행이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럼 변수를 써야 되겠네요. y, 몇 열에 있는? 자, 이게 i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i 구열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자, 그러면 내가 변수를 사용했었잖아요. y. 그러면 변수 선언이 일어나야죠. 인테저 용도로 쓸 거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옆에다가 나란히 나열해 주시면 되고 변수명은 영문을 적든 한글로 적든 상관이 있고 변수의 글자 수도 상관이 없다. 변수기도. 그러면 y라는 녀석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데이터를 가져올 행번호
Y의 의미가 그거죠.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서 계산하면 돼요. 콤보 상자의 목록의 위치값 C 접수 코드 위치값 0123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789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012가 01 목록 위치값 012가 내가 원하는 값 789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가 부족합니까? 7이 부족하네요. 규칙상 플러스 알파 7. 그 다음 뭐가 와야 됩니까? 과목 강사인데 과목 강사도 여기 있네요. 여기 셀스 x, 5열에는 과목 강사 값은 마찬가지로 셀에서 넘겨받는다. 셀스 y, 10 j열이죠. 그러니까 10열. 그 다음 자 수강료는 저기 없잖아요. 월 수강료는 있는데 수강료는 없죠. 몇 개월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 교재 225페이지 첫 번째 삼각형 수강료는 수강개월 곱하기 월 수강료로 계산한다. 자, 이게 지금 수강료죠. 여기 지금 수강료 계산할 거잖아요. 지금 셀스 x, 6열에는 뭘 계산할 거라고요? 수강료 계산할 거라고요. 자, 고약이 거기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 나머지 읽겠습니다. 홈에서 선택된 접수 코드에 해당하는 과목 강사 월 수강료. 아, 잠깐만요. 잠깐 점을 빠뜨렸습니다. 과목 강사 월 수강료는 참조표에서 문제에 있었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라고, 문제에. 표 1의 과목 강사 수강료에 대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지금 리스트 인덱스 속성 잠깐 나와 있는데, 자, 방금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자, 일단 출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여기가 뭐라고요? C 접수 코드의 목록의 위치 값이죠. 점, 뭐? 리스트? 죄송합니다. 이게 0, 1, 2가 오려면 리스트 인덱스 값이라고 합니다. 리스트 인덱스. 자, 수강료 계산은 방금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수강개월. 수강개월은 어디 있죠? 수강개월은 누가 가지고 있죠? 자, 앞에 보세요. T 수강개월이 가지고 있잖아요, 값을. 에? 이 녀석의 값, T 수강개월. 이 값을 쓰거나 아니면 이 수강개월은 지금 현재 명령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 수강개월 값은 이 녀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녀석도 가지고 있죠. 왜? 요거 위에서 이 녀석이 지금 처리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넘겼으니까. 그러면 T 수강개월 대신에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셀스 x, 2 요렇게 곱하기 그 다음 이건 수강개월이고 월 수강료는 표에 있죠. 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이 월 수강료도 접수 코드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방금처럼 셀스 어디에 있는 셀스 y, 11 음,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화면 보세요.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셀 값을 이용하세요. 방금 제가 여기에다가 T 수강개월이라고 적고 다시 바꿔 적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냥 넘겨받은 셀의 데이터 입력할 때는 되도록이면 셀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하시고요. 셀에 있는 값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컨트롤의 값을 이용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방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단 이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할 거다. 뭐 그렇게. 예? 엔드. 그러면 닫고 자동 저장이 될 거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지? 자, 닫고 자동 저장이 되고 수강 등록 단축 클릭. 그러면 접수 코드 선택하시고 그러면 위치 값이 1입니다. 1. 그다음에 접수자 홍길동. 그리고 등록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간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그러면 이렇게. 이게 변수 결정하는 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적어보고 타이핑 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대, 그 다음 수강 개월도 바꿔서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낙일동이고 고전이네요. 그러면 고전 값이고 고전은 11만 원이고 2개월이니까 22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자,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 방금 과목 값과 과목을 계산을 할 때, 과목 부분만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값을 썼잖아요. 근데 과목 값이 사실은 폼에 이게 과목 값이 있죠, 이게. 예?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저걸 활용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Alt F11, 그리고 수강 등록 폼. 요게 뭐냐면, 우리 아마 보셨을 겁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리스트 나열되어 있는 거. 그게 리스트 상자라고 합니다. 리스트 목록 상자. 요건 콤보 상자라고 그러죠. 자, 잠깐만요. 콤보란 용어 처음 들으세요, 혹시? 콤보. 저한테서 제 수업 시간에 콤보란 용어를 처음 들으시냐고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제 차트를 언제 했죠, 우리? 어제 했죠. 차트 종류 여러 개 만들 때 콤보라는 영역에 가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 기억나세요? 차트 종류 바꿀 때. 그 콤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뭐 종류가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개. 그러면 이건 그러면 뭐냐면 여러 개의 컨트롤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즉 텍스트 상자 컨트롤과 이게 리스트 상자, 그러니까 콤보에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목록이 펼쳐지잖아요. 예? 그 목록을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이 녀석이라고요. 이 녀석. 이게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약간 그다음 콤보 상자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 값이 표시가 되잖아요. 특징가 이거 목록을 그냥 이렇게 클릭해 선택하는 거고. 이게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거고. 콤보 상자는 이 리스트 박스하고 텍스트 상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콤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리스트 상자와 텍스트 상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걸 콤보 박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콤보 상자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이렇게 펼치면 리스트잖아요, 이게. 리스트 박스. 그다음에 여기 값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값을 기본적으로 표시해 주는 건 뭡니까? 텍스트 상자.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콤보 상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콤보 상자나 리스트 상자는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 개념적으로 같은 거라고요. 다만 형태적으로 이 녀석은 선택을 했을 때 딱 하나만 보여주지만 이건 선택 전체를 다 보여주고 선택한 것도 보여주고 전체를 화면에 다 보여준다. 뭐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국어 값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자, 요거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좀 어렵긴 하지만 어,
자, Alt F11. 그다음 등록 더블 클릭. 자, 그러니까 방금 요 값을 가지고 올 때 셀스 x, 4의 값을 가지고 올 때 뭘 어디서 가져올 수 있다고요? 리스트 상자에서 가져올 수 있다. 뭘? 감옥값을. 이 말뜻 이해하셨죠? 예? 감옥값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다고요? 여기서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기서. 자, 제 화면 봅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코딩을 할 겁니다. 셀스. 자,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나중에 홈보 상자에서 찾아보시면 LST 접수 코드라고 합니다. 리스트 박스, 리스트 상자. LST 접수 코드. LST 접수 코드. 접수 코드라는 이름을 가진 목록 상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행과 열의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A100이 0이라는 게 몇 행 몇 열에 있죠? 영행 영열에 있습니다. 자, 위치값을 물어볼 때는 뭐? 위치값을 물어볼 때 뭘 한다고요? 0부터 시작한다. 리스트 인덱스, 저기 리스트 인덱스 말고,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거 방금 코딩 하셨잖아요. 방금 A200이었나요? 200은 몇 행? 자, 1행 영열입니다. 그 다음, B100. B100은 2행 영열입니다. 자, 그 다음 과목이 고전 국어 국사. 자, 그러면 고전. 이건 우리 인덱스 함수 기억나세요? 인덱스 함수. 행과 열의 위치할 때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그럼 요건 몇 행 몇 열에 있습니까? 0행 1열에 있겠죠. 항상 제로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 그 다음에 국어는 1행 1열에 있을 거고. 국사도 2행 1열에 있을 거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음. 그러면 그 함수 그러니까 요 이제 행과 열의 위치를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세요라고 하는 코드가 뭐냐면 리스트라는 코드입니다. 리스트.
리스트라는 코드는. 리스트는. 자, 그러면 자, 리스트란 코드, 리스트란 속성입니다. 이것은. 자, 그렇죠. 이거 다 공부하면 어렵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건 그냥 버리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잘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자, 자, 가로 열고 행번호 어떻게 따질 거죠? 행번호. 행번호. 열번호는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열번호는 어떻게 되죠? 열번호는 항상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열은 정해져 있잖아요, 값이. 그러면 이건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네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죠. 예? 그러면 그 다르다는 건 변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변수의 값을 처리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열번호는 죄송합니다. 저 행번호는 0, 1이죠. 저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누가 0, 1이라는 값을 누가 가지고 있죠? 리스트라는 속성에서 영행, 1행, 2행이라는 저 값, 0, 1이라는 값은 누가 또 어떤 녀석이 0,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냐고요. 홍보 상대의 목록 위치 값이 0, 1, 2로 나오지 않아요? A100을 선택했을 때 0입니다. A200을 선택했을 때 1입니다. B100을 선택했을 때 위치 값이 2입니다. 기억나세요? C 접수 코드의 목록 위치값, 리스트 인덱스. 이게 0, 1, 2였잖아요, 방금. 저걸로 대체 쓰면 되잖아요. 행번호는.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우리 함수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수가 중요하다고 함수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왜? 생각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생각을 함수에서 다 우리가 하고 왔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인덱스 함수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하느냐, 리스트라는 코드를 이용하느냐, 뭐 그런 차이들밖에 없다고. 우리 인덱스 작업할 때도 안에 매치함 붙어갔잖아요. 그런 구조가 같은 비슷한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더 추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집에 가셔서 이것도 마무리를 하시고요. 마무리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다 되셨으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번 여기 있는 고함 값은 여기 있는 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 코드를 B100 그리고 접수자 너길동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뭐 개월수 3 해볼까요? 그러면 10만 원이니까 30, 국사 나와야 되고 10만 원이니까 30만 원 나와야 되겠네요. 등록. 디버거. 어, 전무 잘못했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형식을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지. 위에 중지. 재설정 중지. 다시 C 등록 더블 클릭. 아, 죄송합니다. 계속 이게 잠깐 하나씩 실수하군요. 점 리스트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 따지면 인덱스에 해당되고요. 행과 열의 위치를 알려고 할 때 뭐 매치 함수 썼던 게 이 리스트 인덱스에 해당되고 리스트 인덱스.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거 빠뜨렸습니다. 요거. 중지하시고 뭔가 화면에 나타나면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라고 할 때는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행값, 열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행값은 변수 개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선택한 목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C 접수 코드의 목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닫고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접수 코드 B100 접수자 뭐 풍길동 수강개월 3 월수강료 3이고 국사가 와야 된다. 등록 변화 없이 오죠. 예, 여기까지 저장.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